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파악한다고 했죠? 요점 파악이요. 요점 파악. 내가 지금 모슬공식을 하고 앉아서 호흡을 하고 선언에 금요일만 되면 열심히 책가방 싸갖고 오는데 내가 뭘 공부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니 선언에 공부하러 가는데 니 뭐 공부하러 가노?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언에 뭐 하려고 공부하러 가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했죠. 나는 왜 이 공부를 하는가? 뭐 내 마음에 닿지도 않는 깨달음이 있는 건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거를 딱 명료하게 가져. 그러면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것이 바로 자기 본래 나를 되밟히는 거하고 직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도 없는 그냥 이것이 좋으리라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말하자면 그걸 안 줘요. 감동을 못 줘. 그러면은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정원신 보살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 이유가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공부하려는 자기만의 이유를 분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원을 세우면 되죠. 예, 원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발심을 하는 게 발심을 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발심을 하게 되죠? 목적.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간절해져요. 이거는 실제로 자기가 이것을 느끼고 실제로 이렇게 된 상태에 가봐야 알 수 있죠. 간절해야 된답니다. 간절해야 되는데 이 간절이 너무 꺼가지고 내가 내 거인 척 하는데 간절하게 되겠나요? 안 되잖아요. 내 거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것이 하고 싶을 때 간절히 되거든요. 간절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노트 세고 원을 세울 때 뭐만 문제라고 했지요? 간절하냐? 요것만 문제가 돼요.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원이. 왜냐하면 간절하면 나의 사고, 행동 모든 것이 어디예요? 그 간절함에 초점을 딱 맞추고 가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똥을 넣어도 간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사님 그걸 보면은 청상과부가 젊었을 때 홀로 된 어머니가 아들을 거기에 보냈어. 전쟁터에 보냈어. 그러면 이 어머니의 자나깨나 그 아들 무사하기를 늘 안테나가 하나 꽂혀 있지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간절하다고 해요. 간절. 그럼 내가 정말로 번뇌를 없애야 되겠다. 정말 이 번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간단 명료해야 해요. 이 원이라는 것은 이 이유라는 것은 간단 명료해야 돼. 이게 막 이렇게 펑퍼짐하면 안 돼.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요? 자기가 분명하게 알아. 그 한마디 또는 한 문장으로 탁 명료하게 알고 있어야 그것이 바탕이 돼서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마음에서 간절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간절함이 일어나면 거기에 이것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 힘이 생겨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보통 뭐라고 하지요? 원력. 원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력하면 우리가 조금 요새 언어로는 좀 멀죠.
뭐라고? 발신, 열정이요. 열정, 열정이 생겨요. 이게 원력이라고도 하죠. 근데 원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원력은 반드시 간절함을 동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열정도, 이 요새 말로 하면은 열정이, 이 간절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열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열정은 말하자면 삿된 마음이 없어. 그래야 열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롯이 거기에만 내가 이걸 해서 이익을 보겠다든지 이걸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삭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열정은. 그래서 보통 우리 보면은 그 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길 가르치는 분 있지요. 정말로 힘들게 그 가마 그 도자기 굽는 분 보니까 그 가마에 밤새도록 한잠 안 자고 그걸 굽더만요. 그 온도가 이게 그게 차이가 날까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도자기를 꺼내잖아요. 딱 이렇게 보시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깨버리잖아요. 정말로 힘들거든요. 남은 몰라. 이분은 너무 전문가니까 그거를 보면 남들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이분은 가차없이 깨버리잖아. 보통 사람들이 잘 못할걸요. 이걸 팔면 얼만데. 그래서 타협을 하죠. 근데 그렇게 꼿꼿하게 가시는 분이 어쩌다가 한 분씩 있죠. 그런 분을 뭐라고 하냐면 열정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 세월이 이렇게 가면 겉으로 묻어나지요. 그런 인품이 묻어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사실을 보기 위해서 사실대로 보기 위해서 뭘 한다? 모습공식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이 법회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대로 잘 알아서 그 사실을 처음부터 잘 되겠나요? 안 되지요. 우선 이론을 배우는 거지요. 이론을 배워서 그거를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서 뭘 만든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지요. 자기 것으로. 이것을 보림선언에서는 자기 살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백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커피 숟가락, 조그마한 커피 숟가락 한 개만 있으면 커피 먹을 때 타먹기도 하고 땅도 긁어서 파기도 하고 뭐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파기도 하고 뭐든지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 살림이 하나 있어야 그 살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림을 자꾸만 만들어 갈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살림 만들 생각을 안 하고 말마디나 지식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는 통에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괴로워도 내가 괴롭고 즐거워도 내가 즐겁고 살아도 내가 살고 죽어도 내가 죽는데 남이 하나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숙보살님,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이 밥 먹으면 배불러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공부는 밥 먹는 거, 똥 싸는 거 우리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공부를 자기가 실제로 하지 않고 자꾸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 선지식이 말씀해 놓으신 걸 등불로 삼아서 네가 실제로 그것을 연습을 해서 네 거를 말하자면 내놓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자꾸 너무 말하면 입으로 너무 말하면서 자기가 자꾸 안다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생을 그르치는 겁니다.
평생을 그르치는 거라고. 그런 공부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김광현 보살님이 지금 오신 지 6개월 되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하는데 마음에 안 와닿지요. 그렇지요. 더웠다가 춥지요? 이거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기온이 떨어졌다 이러다가 이거 변하는 거잖아요. 이랬다. 그러면, 나 변하는 거 아는데 이런단 말이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지. 이 마음을 딱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변한다는 거 누구나 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 나 아는데 아이고 이 아는데 한 생각 때문에 변한다라는 걸 알아보자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못해. 그 고정관념이 바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번뇌, 자기 거라고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지. 그걸 놓아야, 자기 거를 놓아야, 이것이, 딴 것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건데, 내가 아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아는데 하는 이 생각을, 내가 안다고 하구나. 이렇게 알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숙보살님은 지금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으로 어떻게 하지요? 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다. 제가 이제 그 법문을 할 때 안다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안다라고 그 생각을 붙잡아서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걸렸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강보련 보살님 혹시 네. 얼마나 걸렸나요? 안다. 저는 오래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자, 저기 장현 보살님은요? 그게 이제 순간순간에 되는 거지. 그게 유일하게 쭉 가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순간에 어떤 데 됐다가 어떤 데는 안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김광현 보살님은 혹시 생활 속에서 지금 6개월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혹시 내가 지금 안다라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언제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특히 그 고정관념이 예, 그게 입증될 때 있잖아요. 예, 입증될 때. 사실적으로, 예, 객관적으로 예, 입증될 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내가 그 사실을 딱 알아차렸을 때,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모순이면서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놓이죠. 네. 만약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욕심, 또는 분노, 또는 불안, 또는 초조, 그런 그 고정관념이 불러오는 것이 욕심, 탐진치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안다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화도 나고, 또, 그 다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욕심도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다 해당이 돼요. 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일어났을 때, 탁 그 생각을 한번 붙잡아서 한번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 착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인생살이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으키는 그 말하자면 소용돌이. 그 늪이죠, 일종의. 늪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거. 안 그러면 늪 속에 계속 자기가 자꾸만 더 들어가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금요일은 오늘 뭐 할 거냐면 이거 한번 펴보십시오. 백구 쪽이요. 한영희 보살님, 앞으로 또 새로운 분 오면 또 물어볼 거야. 똑같이 물어볼 거야. 똑같이 물어볼게요. 자, 일체만법 허공성입니다. 109쪽.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소망입니다. 하여간 대장경을 그대로 쏟아놓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는 힘을 없습니다. 우리 말하는 공부가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 둘자의 향한 변형을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온 듯, 지구도 온 듯. 어떻게 온 듯입니까? 지구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성품이 공성이든 아니든 그가 변질하고 우선 지구가 모습이 있으니 생긴 때가 있어 지구가 생긴 지 4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전에는 없었으니 앞으로 지구는 이루어 있을지 외로움은 이루어 있을지 미지인데 모습이 있으니 항상 다 없어질 건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이 펴졌어. 나중에 가면 없어져. 촛불도 켜진 듯이 지금 밝히고 밝은 듯이거든. 아무 하나 펴는 것이 없습니다. 구름이 가는 듯 물이 흐르는 듯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예예입니다. 기뻐하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뻐, 이틀이나 사흘이나 기뻐, 그 기쁨 그대로 가져줍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중에 24시간 돌아가면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또 슬픈 일이 있어서 24시간 후면 잘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쁜 것도 영속이 안 돼. 영속되면 벌써 병이라. 슬픈 것도 영속이 안 돼. 영속되면 벌써 병이라. 기쁜 듯 슬픈 듯. 그럼 즐거운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쁜 것처럼 이런 것이 없어. 그만 마음이 편안해서 그만 즐거울 따름이라. 즐거운 것은 표시도 없어. 그대로 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안심이 딱 돼. 이건 영속성입니다. 이건 정결성의 확산하는 데입니다. 기쁨은 한두 시간 좀 아파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나중에 기쁨은 나중에 있는 일이 다 아파. 나중에 누구가 돼버려. 기쁜듯 이 문제하고 별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듯 여러분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헛보라도 알지 않은 것도 아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까지 하십시다. 거기까지 읽으십시오. 예, 예.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있어서 이해가 아직 지금 김광현 보살님이 제일 지금 여기서는 막대인데 이희숙 보살님 빼고 지금 이게 이해는 되십니까? 예. 모습 공식을 하면 이해가 되지요. 이게 그래서
열에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온 듯하다는 뜻입니다. 온 듯하다. 부처님 그 30 이상 80정어도 뭐요? 온 듯해서 250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8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30 이상 80정어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흙으로, 불에 다 타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뭡니까? 열애예요. 온 듯하다. 김광현 보살님 그 몸으로 계속 살 수 있어요? 없지요. 그거 확실히 알지요. 50년 뒤에 계실 것 같아요? 50년 뒤에 계실 것 같으냐고, 이 지구 위에. 없을 것 같지요. 몰라, 사이보그 인간 되면 되려나? 앞으로. 없을 것 같지요. 그냥 이런 생체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없어질 거 확실히 알아요. 내가 없어질 거 알아요, 이 몸이요. 없어질 거 확실히 아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릴까요? 없어질 거 확실히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확실히 알아요, 내가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망각을 하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미련. 그렇지, 인간이 미련해서. 인간이 미련해서. 경을거사는 왜 그럴까요? 모습에 들어앉아. 모습에 들어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짜를 진짜로 알고 모습에 집착해서. 예. 그걸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죠? 가짜로. 내가 몽뚜가 내가 또 몽둥이가 나다. 우리 금방 했잖아. 금방 했잖아. 뭐 했? 칠판을 이제 닦아버리니까 또 다 잊어버렸다. 뒤바뀐 생각. 뒤바뀐 생각이 뭐라고 했죠? 사실로 보지 못하는 사실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대로 못 봐서. 뒤바뀐 생각의 원료는 뭐라면 사실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고사하고 늙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늙는 거는 고사하고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도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정말로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대로 사실대로 못 봐서 그래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정확히 지금 말을 못 알아듣기는 모습 공식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요. 지금 이제 할 겁니다. 모습 공식 그런 거. 네. 그 저기 새말기 한 장 드렸죠? 새말기. 자, 우리 여기 보면 온 것 같다, 열애를 온 것 같다, 온 듯하다 이랬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어때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온 듯하다, 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에 팔만대장경을 다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자, 지구를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보죠. 이숙보살님 그 모습 공식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지구 시작. 지구는 자체성이 없다. 시작. 지구는 자체성이 없다. 지구는 변한다. 지구는 헛것이다. 지구에 머물 수 없다. 지구를 잘 분리자. 네, 이런 식으로 해보죠.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지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에요,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알 수 있죠. 46억 년인데 앞으로 지구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사라지죠. 우리 그 어릴 때 그걸 뭐라노? 지구과학이라고 하나? 그거 보면은 별이 생겼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이런 별도 나고 죽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거 우리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죠?
그렇다면 지구도, 내가 살고 있는 지구도 태어났다가 지금 지구가 가고 있죠. 있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어느 날 사라지겠죠. 지구도 사라져요. 그래서 보면은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생긴 때가 있으면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진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이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구가 온 듯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숙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듯이라는 말, 우리 듯 하잖아요. 뭐 여름에 더운 듯? 그러니까 겨울에 지금 춥지. 또 겨울에 추운 듯 하니까 또 내년 여름에 덥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춥다 덥다가 딱 고정되고 영원 불변할 것 같으면은 듯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육진 경계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듯이라는 겁니다. 듯.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는 모습 공식 이렇게 하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듯이에요. 듯. 한마디로 말하면 듯이죠. 듯.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화가 나. 화가 난 듯? 이래서 화가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번뇌인 듯? 이러면 또 번뇌가 싹 사라져. 막 불안인 듯? 일단 불안이 싹 사라져. 그러면은 정말 세상 살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뜻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 갖다 달라붙어 버리죠. 뜻인 줄 알면. 그래서 이 뜻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뜻이라는 것이. 뜻을 더 잘 설명을 해놓은 것이 지금 모습공식이죠. 모습공식 앞에 부처님 삼법인이 있는 겁니다. 제법이, 제행이 무상이고 일체가 계고고 제법이 무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충실히 잘 하시면 김광련보살님 많이 편해지셨죠. 변한다, 것이다, 뭐. 그게 왜 편해지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자꾸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가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거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자꾸 왜곡을 시키니까 괴로움이죠.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촛불이 켜졌어. 촛불이 켜지면 다 타면 없어져. 그러면 촛불이 켜진 듯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어나서 산 듯이죠. 몸이 있는 듯이죠. 그러면 촛불이 켜진 거 뭐 아니라도 지금 뭐예요? 밝지요. 밝아요. 그럼 뭡니까? 밝은 듯이에요. 왜 그런가요? 어둠이 오잖아요. 밤 되면 어둠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 어둠이 오면서 밝음을 발로 뻥 차내고 어둠이 들어오나요? 이숙보살님. 밝음이 어둠 뻥 차내고 자기가 곧 탁 자리 잡나요? 뻥 차면 어떻게 들어와요? 어둠이 밝음이 없어지니까. 그럼 어둠이 스물스물 이래 들어오나요? 그럼 뭐 밝음은 어디로 갔나요? 예? 꺼져버리네요. 그럼 꺼져버리면 다음날 또 밝음이 오는데요. 꺼져버리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또 밝음이 와요? 그렇잖아요. 또 밝음이 오면 어둠이 또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두워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두워지잖아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듯. 그래서 밝은 듯.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듯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구름이 가는 듯, 물이 흐르는 듯, 납득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해 갑니다. 웃는 듯, 기쁜 듯, 슬픈 듯. 기쁘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건데 계속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죠.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타버려요. 그런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계속 웃는 병이 있대요. 또 요새 우울증 계속 슬프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하면? 그것도 병이에요. 계속 우울하거나 계속 기뻐도 다 병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죠. 우리가 우울증을 낫게 하는 방법을 정말로 이 공부를 통해서 낫게 할 수가 사실은 있거든요. 예?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거는 몇 입이 안 되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내지요.